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최근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끝나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주말 눈물의 여왕을 볼 때 하필이면 손흥민이 나오는 토트넘 경기와 항상 겹쳐서 이거 불만이었거든요.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어 서로가 보려는 채널 성향이 달라 항상 강제적으로 드라마를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드라마 마지막 회라 이거 기분이 너무 홀가분합니다. 앞으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내 것입니다. 하여튼 드라마를 곁눈질로 보고 있는 중에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극중 어린 시절 김수현이 바다에서 물에 빠진 어린 소녀를 구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물속에서 빠진 어린 소녀는 미동이 없어 의식 없는 익수자가 되겠습니다. 물속에서 꼬로록 가라앉는 것을 보니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라이프가드 정식 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 친구가 침착하게 눈을 뜨고 익수자를 바라보며 물속 깊이 내려가는데요. 자 스탑! 이거 물속에서 마네킹 넣고 사기 아닙니까? 머리 비율을 보니 구등신 되는 마네킹 모델을 아예 넣었네. 누가 봐도 마네킹. 자 이렇게 제가 말하자 와이프가 드라마 흐름 깬다고 말합니다. 내가 요거 때문에 축구 경기를 못 봤는데 드라마 복수다 하라고 외쳤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어린 소년이 저렇게 소녀를 바로잡고 물속에 들어가 구조를 하느냐.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물속에서 못 내려갑니다.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네. 자 팔을 잡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활용하여 잡아당기가 동시에 본인의 몸을 뒤로 이동하였는데요. 아 이게 뭡니까? 여기서 헤드락 거냐? 겨드랑이 딱 잡고 평형킥이나 로타리킥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야지. 헤드락을 걸고 있어 자식이. 자 와이프가 그만 말하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토트넘 경기 그냥 보라고 하네요. 오늘 마지막 회거든요. 아니 나 아직 안 끝났다. 김수현 나올 때마다 내 얼굴 보고 오징어 한 마리가 앉아있냐고 너 놀렸지? 아니 깊은 물에서 수면까지 올라왔다고 치자. 그러면 해변까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데 왜 그 장면은 드라마에 없어? 어린 소년이 계력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칩시다. 왜 호흡과 맥박이 이렇게 정상이냐고. 헐떡헐떡 거친 호흡을 내쉬어야지. 야 김수현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폼나면 우리 같은 오징어들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자 그렇다면 드라마 속처럼 어린이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수영과 인명 구조는 다르다. 수영은 혼자서 헤엄을 치며 경기 기록이 좀 됩니다. 그러나 인명 구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물속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운반 기술이 필요하죠. 본인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물속 깊이 들어가거나 숨을 참고 자명으로 이동할 때는 평소 훈련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실전에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김수현이 물속에서 침착하게 눈을 뜨고 소녀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은 훈련을 받지 않는 어린 소년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인명구조 교육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드라마 속 어린 김수현은 고작 해봐야 초등학생이며 인명구조 교육 대신 본인 살기에 바쁜 생존 교육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둘째,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영상 속 자명은 물속 깊이가 아닌 숨을 참고 물속 앞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리발을 신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발도 없이 앞이 아닌 물속 아래로 들어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앞으로 10m 가는 것과 밑으로 10m 가는 것은 차이가 큰데요. 물속에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면서 호흡의 욕구는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오리발이 아닌 운동화만 신은 채 평형킥과 평형팔 동작을 통해 물속으로 내려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구조자와 익수자 둘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조치 그리고 신속함으로 이거 끝내야 됩니다. 사실 인명구조 교육을 받지 않는 왜소한 어린 친구가 부력을 뚫고 물속 깊이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린이들의 근력은 성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셋째, 물속에서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겨드랑이를 잡고 평형킥 또는 로타리킥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한 손은 목에 걸치고 나머지 한 손은 물을 밀어내서 올라간다고? 물론 강력한 물잡기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이거 비효율적이죠. 평형킥을 쳐서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드라마 속 내용에는 킥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속 바닥까지 가라앉았다면 익수자 뒤에 다가가 두 손을 겨드랑이에 끼워 두 발로 바닥을 뻥 차서 빠르게 올라가면 되지요. 여러모로 어린이가 하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구조 기술입니다. 훈련 도중에 물을 먹거나 기절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만 18세 이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린이 중에 인내심이 강하거나 운동신경이 좋아 이거 소화해낼 수 있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칫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수영만 잘해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넷째, 어떻게 끌고 나올래? 물 밖으로 익수자를 어렵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익수자를 육지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기본 배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 배영은 누워서 평형킥을 하는데 로터리킥보다 체력적 부담이 덜하며 중간마다 휴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부위를 허벅지에 끼우면 효율적으로 연습이 가능한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익수자 겨드랑이를 잡겠죠. 그런데 혼자서는 누워서 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잡고 운반할 때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 이상의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킥이 약할 경우에는 익수자를 도중에 떨어뜨리고 본인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도 체력이 있어야 무사히 둘 다 해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배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로터리킥을 시도할 것이냐,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영상 속 주인공분들은 로터리킥을 통해 익수자를 무사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물 밖으로 익수자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 그리고 육지까지 이동하는 기술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드라마 속 어린 김수현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원래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절대 따라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어린 김수현처럼 물속 자명을 시도해봤습니다. 수영장 특성상 물속 아래가 아닌 앞으로 자명을 하는데요. 다리가 붕 뜨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요. 그동안의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자명은 앞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 다이나믹 수평 자명을 성공해야 깊은 물에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웨이트도 차지 않고 핀도 없이 시도를 할 때 수영에도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향후 호흡을 참으면서 이동을 잘할 경우 턴 이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평형, 풀아웃 동작 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영 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꼭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가 물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은 항상 폼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거 인정합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처음부터 시청은 하지 않았지만 TVN 시청률 24.9% 역대 신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드라마 대박난 것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김수현님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주말 저녁 스포TV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사수해야 하거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불가피한 상황일 때 맨몸으로 구하고 대부분 장비를 활용하여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허리에 이 레스큐 튜브를 채울 수도 있고요. 애초 깊은 물에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